여러분,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 35조 1000억을 뚝딱 처리했습니다. 여기서 뚝딱이라는 표현을 썼는 거는요,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은 불참을 했고요. 정의당은 기권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예, 이게 추경이라는 게 적은 돈도 아니고 35조 1000억 원이면요, 하나하나 미세하게 다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돈이 허투루 써지는 게 없는지, 또 돈을 중복으로 쓰는 건 없는지, 또 2차 추경은 다 썼는지, 1차 추경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비교 검증한 다음에 꼼꼼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혈세잖아요. 여러분들, 가게가 적자가 나도요, 세금은 냅니다. 국민연금은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도 국민연금은 낸다니까요. 건강보험도 내고요.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금이나 세금들 무조건 다 걷어갑니다. 그 세금들이 혈세라는 거, 혈세. 혈세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올 한 해 60조가 거의 써가는데 그것도 추경만 말입니다.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지금 처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졸속심사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길으면 2시간, 짧으면 50분 만에 그 많은 추경을 다 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됐겠어요? 졸속이 따로 없죠. 1차 추경이 11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2차 추경은 12조 2천억 원이었고요. 여기에 3차 추경은 35조 1000억 원이에요. 지금 몇 배입니까? 몇 배? 3배예요, 3배. 3배 되는 추경이 이렇게까지 마구, 그것도 사실상 민주당 독주로 처리됐다는 자체가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민주가 뭐예요, 민주가? 자유민주주의가 다수결의 행포가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모든 일이 여당이 말하면 여당이 말하는 대로, 그냥 대통령이 말하면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다 넘어가잖아요. 재정 준칙도 없습니다. 그냥 안 그래도 밑빠진 독인데 나라 국가 안에서 막 퍼다 쓰는 거예요. 막 퍼다가. 추경을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같이 국가 재난사태, 국가 위기에는 추경을 써야죠. 그래야지만이 이 위기를 국민과 함께 버텨내고 넘기는 거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주 미세하게, 아주 조근조근 따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통합당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참을 했다? 이것은요, 국민이 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죠. 물론 세 차례 추경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이 코로나 위기에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1차 추경 11조 7천억 원은요, 코로나 긴급 방역에 대한 예산 확보로 썼습니다. 2차 추경은요, 긴급 재난지원금 용도로 썼어요. 12조 2천억 원을 추경을 해서요, 실제 돈 푼 거는 14조 원가량 풀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소비를 살려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3차 추경은요, 일자리 지키기예요. 일자리 지키기. 그런데 그냥 얼핏 쭉 보더라도요, 일자리 지키기 이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면 일자리 지키기가 아니라 알바 추경 아니냐 뭐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업이 근로자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주겠다 뭐 이런 예산을 많이 늘린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 보면요, 청년 일자리나 노인 일자리나 전부 다 알바를 위한 미래성장 전략 없는 추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재정이 적재적소에 써져야 되는데
원화는 여러분 있잖아요. 원화는 제한적입니다. 이게 달러나 앵화나 혹은 위안화나 유로화처럼 글로벌 화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껴 쓰고 아껴 쓰고 아껴 써야 되는 게 우리네 재정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뿌린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다. 그 추경 안에도 어떻게 하면 표를 사겠다 하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3차 추경에 포함된 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수 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겠다는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예산도 3차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주겠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저소득층, 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그게 소비 쿠폰 지급이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죠. 또한 정부 안에 없던 대학 등록금 반환액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3차 추경에 처음 반영이 됐는데 이게 바로 알바 추경이라는 겁니다. 4조 8천억 원을 시작으로 했어요. 2022년까지 31조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알바 추경이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또한 지금까지 경제 성장률 하락폭 또 정부의 수익 감소 분 이것도 3차 추경에 포함이 됐습니다. 11조 4천억 원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제가 막 순식간에 막 읽죠. 이제는요. 추경을 보면 제가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읽어버려야 되겠어요. 이게 176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그대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규모가 죄송합니다. 이 말 쓰겠습니다. 나발이고 상관없습니다. 35조라는 돈을 와 여러분 35조는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천문학적인 숫자. 그런 돈을 마구마구 갖다 푼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삼성전자 이런 데가요. 35조를 벌라 그러면 뼈가 빠지고 살이 터져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국가 채무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35조 천억이 추가됨으로 해서요. 43.5%까지 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40% 미치었어요. 지난해도 여러분 기준연도가 바뀌어서 이게 40% 밑으로 내려갔지 기준연도가 201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2010년에서. 2010년을 그냥 놔뒀으면 지난해도요. 벌써 40%가 넘었어요. 기준연도 바꿨잖아요. 2010년에서 2015년으로. 그래서 39.8이었는데 여기에다가 43.5%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돈이 그야말로 마구 뿌려져요. 이게 어디로 뿌려지는지 참 저는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많이 채무가 늘어난지 보세요. 노무현 정부 때만 하더라도 아주 조금이었습니다. 조금. 이 그래프를 보세요. 노무현 정부하고 비교하면 하나, 둘, 세 개가 넘잖아요. 세 개가 넘습니다. 299조였거든. 299조 2천억 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이대로 가면요. 103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1030조 5천억 원.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쯤 되면요. 그만큼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 이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가 도대체 어디로 갈란지 진짜 답답해집니다.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제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대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렇게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잖아요. 부채 비율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지금 예상하는 50조를 30조 천억 원을 예상을 했을 때 원래 국가 부채 비율이 이게 43.5%거든요. 이거의 기본 근거는요. 0.1% 성장한다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처럼 마이너스 0.2%, 국제통화기금처럼 마이너스 2.1% 이렇게
마이너스로 성장할 경우에는요,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이 훨씬 커집니다. 지금 이대로 그대로만 가더라도요, 50%가 당장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 그만큼 국가 부채 비율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거대 여당은 독주 정치로 밀어붙이고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만약에 어제 같은 그 추경이 저렇게 통과됐다 이랬으면요, 만약에 평일날 이게 통과되잖아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언론이고 뭐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통과했으니까 오늘 언론이 제대로 짚을 수 있는 언론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 이것도 꼼수예요. 저는 이것도 꼼수라고 봅니다. 워낙 이 지금 거대 여당이라고 하지만 꼼수가 난무하고 있어요. 예산 심사 과정 볼까요? 졸속 편성, 졸속 심사, 이 말이 언론에서는 뭐 심지어 말입니다, 친여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수십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초단기, 예, 단순 업무, 최저임금 일자리가 대부분인 거, 여기다가 지금 했잖아요. 알바 추경이란 말이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추경을 심사할 때 5명이 했다면서요. 예, 그러면서요, 지역구 예산 또 끼워넣게 했대요. 여당 혼자서 추경을 꾸려가는데 거기에 지역구 예산을 다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다 꽂아 넣었다는 거예요. 여당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야말로 국가 예산 혈세를 마음대로 주무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 마음대로 주무른다.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선신성 비판이라고 하는 대학 등록금 반환, 이건 무조건 집어넣었잖아요. 예, 처음에 3조 원이 넘게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이렇게 막 논란이 되고 말이 많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더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도 논란은 그대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대로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자꾸 퍼주잖아요. 그래서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경제 성장 잠재력은 뚝뚝뚝 떨어지고요, 재정위기는 점점 커지고요,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삼중고의 삼중고. 재정은 재정대로 박살나고 성장 잠재력은 성장 잠재력대로 없어지고, 여기에다가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 따지면 이거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3차 추경의 핵심이 현금 나눠주기인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대로 가면 국가 신인도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추경을 하면서 성장 전략 있는 곳에다 투자를 해야지요. 그냥 나눠주기 투자를 하면 이게 추경이에요? 예, 저는 추경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보세요. 원래 추경했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GDP의 14% 벌써 지출했어요. 코로나19 대응용으로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1차, 2차, 3차 추경하잖아요. 그러면 GDP의 30%를 육박합니다. GDP의 30% 육박하면 이거야말로 나라 망합니다. 이거야말로. 게다가 4차 추경도 이야기가 나와요. 4차 추경도. 지금까지도 10조, 11조, 12조 이러다가 30조. 그야말로 바주카포로 돈을 막 쏟고 있는데 또 한다고요? 5차 추경 또 한다고요? 이건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제 6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밖에 안 갔어요. 당장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야기를 했고요. 김경수 경남지사도 그런 뉘앙스를 줬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경우라고. 지금 재확산할 경우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 또 4차 추경한다고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국민들이 비난을 해도 안 되니 이거 이대로 두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대로 가면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